양수 AB에 대하여 A분의 1 그리고 1, B분의 1의 대소 비교가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인데 이 역수랑 관련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대소 비교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은 부예요. 같은 부. 0보다 큰 그런 AB라고 해보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역수를 취하게 되면 A분의 1과 B분의 1, 요 A분의 1과 B분의 1의 대소 비교는 뒤집어집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 원리는 분수함수의 형태 때문에 그렇죠.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그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요 그래프의 모습이 자, 반비례 함수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감소함수로 그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 파트에서는 감소함수 비교할 수 있고 그 역수 취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진다. 마찬가지로 두 수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음수 두 개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역수를 취하면 뒤집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같은 부호가 아닌 다른 부호를 역수 취했을 때는 뭐 음수가 당연히 작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양수라고 제한 조건을 주었고요. 그리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쪽은 A가 되는 거고 1은 역수를 취해도 1이잖아요. B분의 1을 역수 취하면 B가 되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 경우가 바로 기억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기억은 참이 돼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A, B로 넘겨서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A, B로 묶으면 좌변에 B의 모습이 하나 있고요. 우변에 넘어와서 A의 모습이 하나 표현될 거고 이것이 0보다 큰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A하고 B는 양수이므로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고요. B 빼기 A 중에서 B가 A보다 더 큰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자, 기억이 참이다 보니까 A가 더 큰 경우이므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건데요. 디귿은 A로 묶어봅시다. 그럼 B-1로 표현될 거고 자, 우변에 있는 B를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러면 1 빼기 B가 되고 이것이 0보다 작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B 빼기 1로 묶으려고 그래요. 그럼 A에 B-1 마이너스로 묶어야겠죠. 이것이 음수인지를 아직은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B-1로 묶으면 A-1 이렇게 표현돼서 이것이 음수인지를 묻고 있는 거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에서 1을 빼면 1보다 큰 수에서 1을 빼도 양수잖아요. B에서 1을 빼게 되면 B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이고 1을 빼게 되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와 양수를 곱한 게 당연히 음수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합니다. 그러므로 4번은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어야 합니다.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어요. A 더하기 B의 X가 A보다 작다의 이 부등식을 풀었더니 자, 그 부등식이 3분의 1보다 더 큰 X의 범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등식의 이러한 새로운 부등식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 A, B의 미정계수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A 플러스 B의 X 이것이 A보다 작은 상황이고 이 부등식을 풀려면 A 더하기 B를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분의 A로 이렇게 나눴어요. 문제는 이 부등식의 해가 3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야 되는 경우이고 그 얘기는 A 더하기 B는 음수로 채택이 됩니다. 여기서 A 플러스 B는 음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 결과값은 정확히 3분의 1과 같아야 돼요. 이것은 3분의 1과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만 먼저 확인해 봅시다. 대각선으로 곱한 게 똑같아요. A 더하기 B의 값은 3A가 되며 B 들어갈 자리에 2A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은 이 부등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B 들어갈 자리에 2A를 집어넣고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A 그대로 가고 2A의 X 마이너스 4A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이때 2A를 넘기게 되면 우변으로 이항할까요? 그러면 A의 X 이걸 좌변으로 이항하면 더 작다가 될 거고요. 5A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문제는 A가 2A가 B랑 같고요. A 더하기 B가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B 들어갈 자리에 2A를 집어넣으면 3A 나오잖아요. 3A가 음수이므로 A는 음수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니 양변에 A를 지우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의 값은 5보다 더 크다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제곱근을 두 개를 결합하거나 분리할 때 부호가 새로 생기는 게 있다. 이처럼 부호 생성이 되면 곱하기를 처리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둘 다 음수일 때 그런 경우가 성립하죠. 조심할 것은 0도 허락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조건 같은 경우로 분수로 표현되었을 때 결합했다. 근데 음수가 발생했다. 그 얘기는 분모의 모습은 음수가 돼야 되고 분자의 모습은 0 포함 양수를 허락합니다. 자, 가조건 보시면 x-5 이것이 음수가 돼야 되고요. 연 허락합니다. -3, -x 또한 음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 가조건에서 요구사항이었고요. 자, 나조건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자 x 플러스 6은 0 포함 양수가 돼야 되며 x 플러스 2는 음수가 될 수 있도록 설정 후 정수 x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x가 5라는 숫자보다 밑으로 그려져요. 5라는 숫자보다 밑에 그려진다. 이렇게 봐야겠고 여긴 등호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요. x가 더 크죠. -3보다. 자, -3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3보다 큰 쪽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물론 -3 들어갑니다. -6보다 x가 더 크다. -6보다 크다는 것은 그림이 더 뒤쪽에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등호 들어가더라도 아직은 공통범위는 -3과 5 사이 양 끝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x가 -2보다 작다예요. -2는 여기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림이 그려지라는 얘기다 보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고요. 공통범위를 찾게 되면 -3에서 -2, -3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정수 x의 개수는 -3으로 한 개가 나와야 합니다. 두자연수 AB에 대하여 B분의 A의 값을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된대요.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된다. 이 얘기는 B분의 A의 값이 4.5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5.5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이 얘기는 2분의 9가 될 것이고요. B분의 A의 모습은 당연히 2분의 11로 표현될 겁니다. 양변에 2b를 곱합시다. 그럼 9b가 될 거고, 자, 2b를 곱했으면 2a로 표현되겠네요. 이쪽은 11b로 표현되겠죠. 자,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2a-5b가 33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2a 들어갈 자리에 5b 플러스 23, 33이 아니라 23이군요. 이거를 대입해요. 자, 그럼 요 주어진 요 부등식은 9b는 그대로 갈 거고요. 이쪽에 2b 들어갈 자리에 5b에 플러스 23 들어갈 겁니다. 이쪽은 11b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때 b의 범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먼저 봅시다. 그럼 이쪽은 4b가 되겠고요. 이쪽은 23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b의 값은 작거나 같고 4분의 23 이렇게 표현되고 대략 5.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쪽 부등식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5b가 더 작다. 아니죠. 11b가 우변에 있으니까 5b를 넘겨주죠. 그럼 6b가 더 크다가 되고 23보다 b의 값은 6분의 23보다 더 크게 되겠죠. 얘는 3. 얼마 나오죠. 자, b의 값은 3. 얼마보다는 크고 5. 얼마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b의 값은 두 개로 정수 결정할 수 있는데 4가 될 수 있고 그리고 5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AB의 관계식을 잘 보시면요. 이 A는 5B 플러스 23이에요. 자, B가 4라는 가정하에 A를 결정하게 되면 이 A는 20
플러스 23이 되는 거잖아요. B 들어갈 자리에 4를 대입하면 20이 되고 23을 더하면 자, A의 값은 정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좌변의 모습은 짝수이고 우변의 모습은 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B는 5로 채택이 돼요. 실제로 5를 집어넣게 되면 자, 이 A의 값은 25 플러스 23이에요. 48이죠? 따라서 A의 값은 24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A, B의 값을 결정했어요. A는 24이고 B는 5가 되어서 A 곱하기 B의 값은 120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답은 120이 됩니다. 자, 주어진 부등식 3x 플러스 a, x 플러스 1, 2x 플러스 b 순서대로 되어 있는 부등식, 연립부등식을 잘못 변형하여 풀었대요. 그랬더니 이러한 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부등식을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그러면 일단 그걸 풀어서 a, b를 결정해 봅시다. 3x 플러스 a가 작다, 2x 플러스 b 그리고 x 플러스 1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b 요 연립부등식을 지금 푼 거예요. 풀었더니 마이너스 1부터 x가 3 요게 부등식의 해가 됐는데 이런 문제 등호 있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게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마이너스 1 기준값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물론 등호 없는 부분도 보면 3이라는 값이 여기 부등식에 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요거를 보시게 되면 우변으로 이항해요. x가 되겠죠. 1 빼기 b 이렇게 표현돼서 요 기준값 1 빼기 b가 마이너스 1과 같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b의 값은 2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b는 2로 결정을 했어요. 자, 이제 a의 값을 구합니다. 여기서 애가 발생될 거예요. 이 x를 이항하게 되면 x가 될 거고 이쪽 우변은 b가 원래 있었고 a를 뺀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b가 2였고요. 여기서 a를 뺀 결과의 모습이 3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1번 문제는 a와 b를 묻고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로 결정했습니다. 자, 원래 부등식을 풀어달래요. a,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3x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 x 플러스 1 그리고 이쪽은 2x 플러스 2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방식은 두 가지로 분리해서 풀어야겠죠. 자, 요거 풀면은 2x 2가 될 거고 x는 1보다 작다가 부등식의 왼쪽 부등식의 해가 되고요. 오른쪽 부등식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x를 이항합시다. 더 크죠? 마이너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등호가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보니까 여기 등호를 넣어주면 돼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등호가 들어가고 1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부등식의 해로 답으로 채택해 주면 되겠죠. 자, 연립부등식 ax 플러스 b가 음수, cx 플러스 d가 0 포함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등호를 눈여겨보십시오. 마이너스 3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호가 있는 부분은 아래 부등식이에요. 등호가 없는 게 5 기준이 바로 여기서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의 x 플러스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CX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C분의 d라는 숫자보다 커야 합니다. 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얘기는 C 값은 0보다 커야 하며 동시에 이 결과값이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돼요. 따라서 지워지고 D의 값은 30. 자, 이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5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x 플러스 b가 음수라고 했죠.
자, A의 x는 당연히 마이너스 b보다 더 작아야 하며 x 값은 작다. 어떤 기준값보다 작아지잖아요. 그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A의 값은 당연히 마찬가지로 양수를 만족해야 하고 마이너스 B 나누기 A의 값은 5가 되어야 한다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돼야 될 네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등식을 풀고자 합니다. 자, 이 부등식은 AX는 그대로 가요.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5a를 집어넣죠. 플러스 5a가 되고 이게 음수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x 플러스 5가 음수를 만족하면 돼요. 여기서 a를 나눴지만 a의 값은 양수이므로 부등호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요. cx 플러스 d에 cx 그대로 가고 d 들어갈 자리에 3c를 집어넣으면 돼요. 빼기 3c가 되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합니다. c 또한 양수이므로 x 빼기 3만 남아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고 x의 값은 결국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하는 그리고 요거를 만족하는 두 개의 공통 연립부등식이 해가 어떻게 됩니까를 묻고 있죠. 마이너스 5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5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마이너스 여기에요. 작은 부분 여기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인데 이 공통 부분에 해가 없지 않습니까? 등호가 있다 하더라도요. 답은 5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연립분식에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3분의 5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정계수를 묻고 있죠. 자, 저 위에 이 부등식, 여기에 있는 부등식을 먼저 해결해 봅시다. 그러면 a에서 1을 더한 것이 x의 계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별에는 2를 이항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2로 묶을 수 있고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3분의 5라는 숫자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3분의 5라고 가정해보고 이거보다 밑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잡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얘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를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즉 a 플러스 1의 값이 만약에 양수가 된다 그러면 양수라면요. 자, 이게 a 플러스 1을 지울 수 있죠.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그러한 경우를 일단은 후보로 잡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라고 가져가면 이쪽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잡아야 돼요. 그럼 연립부등식에는 이쪽 파트를 아예 포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경우 만약에 a 플러스 1이 음수인 경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a 플러스 1이 음수라면 x값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자,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어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범위를 부등식의 영역 중에 일부로 보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 같은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파트는 포함하지 않잖아요. 자, 따라서 세 번째 경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즉 a 플러스 1의 값이 0 되는 경우를 a의 범위로 잡아야 됩니다. 이 경우밖에 안 돼요. 자, 얘가 0이라면은 좌변의 모습은 항상 0이고 우변의 모습도 항상 0이니 절대부등식 됩니다. 자, 절대부등식이 되고 이제 아래 범위에서 a가 마이너스 1인 상황에 기준값 3분의 5가 되도록 b의 값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a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면 b 플러스 2의 x가 개수가 되겠죠. 이쪽은 5b, 이거는 마이너스 10으로 표현될 거고 x만 남기고 b 플러스 1을 넘겨야겠네요. 자, b 플러스 2는 양수가 되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결과가 3분의 5를 만족하도록 b 값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를 대각선으로 곱하면 5b 플러스 10, 15b 마이너스 30을 만족할 거고요. 10b는 42 되다 보니 b의 값은 4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a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여기 있죠?
b는 4였습니다.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5를 답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부등식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3개라고 했어요. 정수의 개수가 제시되어 있고 미정개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꼭 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마지막 값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등식은 여기 부등식과 여기 부등식 두 가지의 부등식을 풀어내서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겠죠.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x-a 나누기 2가 작거나 같다 3분의 5 빼기 x. 이거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 부등식을 풀 때 양변에 6을 곱하죠. 그러면 3에 x 빼기 a가 작거나 같다 2에 5 마이너스 x. 3x 마이너스 3a 1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자, 우변으로 이항하면 좌변으로 이항하면 5x가 될 거고요.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해보죠. 10 플러스 3a가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5분의 3a 플러스 10 이렇게 첫 번째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이어서 풀어볼게요.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5-x 나누기 3 작다 2x 마이너스 3. 3을 곱할게요. 그럼 5-x가 나올 거고요. 13을 곱했어요. 3, 2, 6x 플러스 마이너스 9. 자, 우변으로 이항하면 7x 나오고요. 이쪽은 14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2보다 x가 큰 쪽의 범위가 잡히네요. 자, 이 부등식을 표현해 보면 x는 2보다 큰 쪽이 확실한 범위가 됩니다. 연립부등식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수가 3개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3을 포함해야 되고 4를 포함해야 되고 5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5와 6 사이에 그 기준값 요 녀석이 들어가면 되죠.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수값은 3개가 포함이 되겠죠. 3 포함, 4 포함, 5를 포함할 겁니다. 자, 그래서 5분의 3a 플러스 10 이 결과가 분명히 5하고 6 사이에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등호의 유무예요. 5에 들어가야 되냐 6에 들어가야 되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죠. 따라서 5와 같은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3개를 포함해요. 6이랑 같은 경우라면 3개가 아닌 4개가 되다 보니 이렇게 부등호 방향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a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양변에 5를 곱해보죠. 25. 3a 플러스 10. 30 이렇게 될 거고요. 10을 이항하게 되면 15가 되겠죠. 3a. 이거는 10. 넘기면 20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이쪽에서 최소가 잡혀요. 따라서 a는 5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a의 값은 5인 것을 알 수 있어요. 878번 문제로 가봅니다. 어느 반 학생들이 한 판이 6조각인 피자 몇 판을 나누어 먹으려고 합니다.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5명이 피자를 먹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한 명이 2조각씩 먹으면 피자가 한 판 이하로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최소 학생의 수를 묻고 있죠. 이거 과부족 문제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과부족 문제는 뭐 하나의 소재가 x로 표현된다 그러면 또 다른 소재는 x로 x라고 치환했을 때 다른 하나는 x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학생 수를 묻고 있어요. 그럼 학생 수를 x라고 설정하셔야겠죠. 그러면 피자 조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각의 수를 x로 표현할 수 있더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한 명이 3조각씩 먹으면 5명이 피자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5명을 빼면 x-5명 요만큼의 학생은 3조각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조각의 수를 x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조각의 수가 전체 조각의 수인데요. 2조각씩 먹으면 피자가 한 판 이하로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판이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한 판 안에는 피자 한 개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2명씩 이렇게 먹게 되면요. 전체 학생들이 2조각씩 먹게 되고 그리고 한 개를 더 추가한 결과가 이것보다는 더 같거나 더 커야 됩니다. 또한 2명씩 먹고 난 다음에 피자 한 판에 6조각이 있다 보니까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3의 x-5의 결과가 2x 플러스 1이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2x-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는 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피자 한 판은 6조각씩 들어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 얘기는 피자 조각의 요 수가 반드시 6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배수가 되어야 한다. 자, 이 값이 6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x-5의 결과는 2배수가 되면 되겠죠. x 빼기 5가 짝수가 돼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자, 2x의 마이너스 1의 값이 작거나 같다. 3x 마이너스 15 이렇게 표현되는 식 하나. 그리고 이쪽은 3의 x 마이너스 15가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그리고 2입니다. x. 자, 이 식을 풀게 되면 x 값이 크다. 같을 수도 있다. 그리고 15를 넘기게 되면 16 이렇게 표현되네요. 아래 것을 풀게 되면 x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15를 이항하게 되면 21 이렇게 표현되고요. 학생 수는 16, 17, 18, 19, 20, 21명까지를 허락하죠. 이때 최소 학생 수를 16으로 채택하시면 안 됩니다. x가 만약에 16이라 그러면 5를 뺐을 때 짝수가 아니에요. 따라서 최소 자연수는 x값은 17로 잡으셔야 돼요. 17이 되어야지만 5를 뺐을 때 짝수가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채택이 되어야 합니다. 879번 문제입니다. 1의 자리의 숫자가 10의 자리의 숫자보다 3만큼 큰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조건이 나와 있죠. 두 자릿수에 대한 얘기죠. 자, 두 자릿수에 대한 얘기 잠깐 보고 갈게요. 간단하게요. 45라는 숫자를 만나게 되면 그냥 얘는 45지 4 곱하기 5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0 플러스 5로 표현됩니다. 얘는 4에서 10을 곱하고 5로 표현할 수 있는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a, b라는 문자를 만나게 되면 얘는 a, b 이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한 식이 아닙니다. 자, 얘는 a 곱하기 b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요. 10의 자리 숫자를 a라고 잡으면 10a 그리고 1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표현하면 b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두 자리 자연수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를 택하는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10a 플러스 b라고 잡고요. 요 a를 10의 자리 숫자, 요 b를 1의 자리 숫자라고 합시다. 자,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결과가 a에서 3을 더한 거랑 같아야 합니다를 조건으로 이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연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은 10 이상이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이용해야 하고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 b 곱하기 10b에서 a를 더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처음 수의 2배에서 30을 뺀 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크다. 2배 10a 플러스 b 30을 뺀 것보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b 들어갈 자리에 a 더하기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요 식부터 처리해 볼게요. b 들어갈 자리에 a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이것이 10보다 더 커야 합니다. 그럼 2a는 7보다 커야겠죠. 그럼 a의 값은 2분의 7보다는 커야 합니다. 자, 계속 b 들어갈 자리에 a 플러스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10에 a 플러스 3 그리고 a를 추가적으로 더했죠. 여긴 2에 10 a 플러스 3 여기 30을 뺄 거예요. 그다음 10a
플러스 30 11a군요. 11a 플러스 30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20에서 11 곱하기 22a가 될 거고요. 이쪽은 6에서 마이너스 30을 빼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은 11만 남게 될 거예요. L을 이항했습니다. 24를 이항하게 되면 54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걸 만족해야 됩니다. A의 값은 더 작아야 됩니다. 11분의 54라는 숫자보다는 더 작아야 합니다. 대략의 값은 5보다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4. 얼마로 표현돼야 되고요. 자, 요 값은 3.5잖아요. 3.5보다는 더 커야 되고 4. 뭐뭐뭐보다는 작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 이제 택할 수 있는 A의 값은 3.5보다 크고 4. 뭐뭐뭐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4를 택하셔야겠죠. 따라서 A 값은 4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B의 값은 7로 결정이 되는군요.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10A 플러스 B를 구하면 47을 답으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못주의 도로가 있고요. 그 두 지점 A, B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A지점의 도로 위에 두 지점 PQ까지의 거리가 X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X 거리, 여기도 X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B 지점에서 C, D까지의 거리가 9m, 12m래요. 이게 지금 9에 해당하고 여기가 12에 해당합니다. 자, C 지점을 출발하여 Q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C에서 출발하여 Q로 갈 때 BD만을 한 번씩 지나는 경우, 그 다음에 A만을 한 번씩 지나는 경우 이동거리가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PA를 지나는 경우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C에서 이게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경우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D에서 출발하여 P 지점으로 갈 때입니다. 그럴 때는 QA 한 번만 지나는 경우, 즉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C를 한 번만 지나는 경우, BC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BA만을 지나는 경우, 그 얘기는 자, 이렇게 다리를 통과해서 가는 경우를 말하게 돼요. 자, 그렇게 지나갔을 때 이동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멀어진다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먼저 거리가 같음을 이용해 봅시다. C에서 출발해서 PAQ로 가는 경우를 문자 설정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P라고 두고요. 요 거리를 P라고 둘게요. 요 거리를 Q라고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 다리를 R이라고 해봅시다. 자, 주어진 조건식에 의해서 C에서 출발하여 P로 가고, 그리고 A로 갔다가 Q로 가는 경우, 이 경우는 P 플러스 EX잖아요. 그러니까 P 플러스 EX가 되고요. 자, C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B를 통과, D를 통과, 그리고 Q로 갔어요. 자, 그 경우라면 9에서 11을 더한 21 플러스 Q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자, C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B를 통과하고, 그리고 A를 통과해서 이제 Q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라면 X 플러스 R 플러스 9가 나오겠죠? 이 부분의 값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부등식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D에서 출발해서 Q, A, P를 지나가는 경우 D에서 출발하여 Q를 지나가고 A를 지나가고 그리고 P로 가는 경우, 이 경우가 제일 거리가 짧아요. 어떤 경우보다 짧냐면 두 번째는 D에서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C를 갔다 P로 가는 경우가 좀 더 길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D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그리고 A를 통과하고 이렇게 P로 가는 경우가 가장 길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경우라면 12하고 아니죠. Q하고 2x를 더했네요. 2x 플러스 Q가 가장 작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라면 12, 9 그리고 P를 더한 상황이죠. P 플러스 21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겠고요. 세 번째는 12하고 R하고 X하고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다 보니까 X 플러스 R 플러스 11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에는 PQR을 지우고 X에 관한 부등식으로 처리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이 두 개가 같습니다. PQ가 있는 식이다 보니까 도움이 안 되고요. 자,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살펴봅시다. P 플러스 2X가 X 플러스 R 플러스 9를 만족해요. 그 얘기는 P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R 플러스 9를 바꿔 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두 개를 한번 살펴보죠. 12, 21 플러스 Q의 값은 X 플러스 R 플러스 9랑 일치해야 하며, 자, Q의 값 대신에 X 플러스 R 마이너스 12 하면 되겠죠. PQ 대신에 각각 요 두 개의 값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R과 X만의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자, 그러면 2x에서 지금 q가 x 플러스 r 마이너스 12라고 했어요. p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r 플러스 9를 더하고 21을 더해요. 여기는 뭐 x와 r로 표현됐다 보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x 플러스 r 플러스 12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 주어진 식을 잘 보면 r을 다 가지고 있어서 r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2x-12가 아니죠. 3x-12군요. 자, 3x-12가 제일 작고요. 마이너스 x하고 30을 더하겠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0, 이쪽은 x 플러스 12.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자연수 x를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쪽은 4x가 좌변에 있을 거고요. 11을 이항하면 48, 42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 값은 4분의 42보다는 커야 합니다. 이쪽은 2x가 우변으로 이항되고요. 더 커지게 됩니다. 12를 빼면 18보다 커져야겠죠. 그래서 x는 9라는 숫자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은 9보다 크고 4분의 42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건 대충 뭐 10점 얼마 나오죠. 그래서 자연수는 10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881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주어져 있는데 그 부등식의 해가 오직 한 개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 부등식의 해가 한 개밖에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먼저 그래프를 이용하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은 y는 절대값의 x-k라는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요거하고 k의 제곱 상수함수죠. y는 k의 제곱에 플러스 k를 갖다라고 놓고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k에서 접혀 있죠. 꺾여 있습니다. 45도로 기울기 45도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꺾여 있는 그래프를 말하게 돼요. 자, 이때 k의 제곱 플러스 k가 위쪽에 있다. 양수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밑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영역이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양수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음수라고 해도 부등식의 아예 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0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이 반드시 0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k의 제곱에 플러스 k의 값은 0일 때만 오직 한 개의 해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k로 묶으면 k 플러스 1 이것이 0 돼야 되고 주어진 k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k는 0이 아닌 실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k의 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범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범위를 분리했다는 얘기는 일단은 k보다 클 때를 한번 봅시다.
x가 k라는 숫자보다 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즉, 첫 번째 경우는 x가 k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 겁니다. 자, 절대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x-k의 값이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k의 제곱에 플러스 k보다. 따라서 x의 값은 k의 제곱 플러스 2k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딱 한 개 존재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k의 제곱 플러스 2k의 값이 정확히 k랑 같아준다면, 여기서 같아준다면 k의 제곱 플러스 2k와 같아준다면 유일한 해가 발생하게 될 거고, 그 유일한 해의 값은 k 값이 되겠죠. 이건 됩니다.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경우 x가 k라는 값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부등호의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바뀌게 됩니다. 이쪽은 k의 제곱에 플러스 k가 여전하죠. 그래서 k가 지워지게 되고요. 부호를 바꾸다 보니 x 값은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는 수보다 크거나 같게 돼요. 자, 이 경우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어떠한 k 값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x들에 대해서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숫자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을 k와 같게 그려도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쪽엔 등호가 들어가고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마이너스 k의 제곱을 k보다 밑으로 잡아도요. 그때는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등식의 영역, 즉 범위가 발생하게 되지 하나의 값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유일한 근을, 즉 하나의 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범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범위 분류할 때는 이 k값과 k제곱 플러스 2k가 같은 경우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k의 제곱 이것이 마이너스 넘기게 되면 그냥 k죠. 이것이 0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0이다 보니까 k 값은 0이 되거나 마이너스 1. 자, 마찬가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범위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어요. 객관식 문제라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고, 서술형 문제라면 반드시 범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값 부등식을 풀어내는 경우를 허락하는 학교도 있고, 그 경우라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부등식의 해와 똑같을 때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부등식을 먼저 풀어보죠. 자, x에서 플러스 a를 더하고 x에서 a를 더하고 1을 뺐어요. 이것이 마이너스 5라는 값보다는 더 커야 되고요. 5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1을 더하고 a를 뺄 거예요. 그러면 1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죠. a를 뺐습니다. 6 빼기 a. 이 범위가 지금 x예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6 마이너스 a보다는 작은 범위가 나왔습니다. 수직선의 글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라고 하고요. 여기를 6 마이너스 a라고 잡아볼게요. 그 사이에 있는 값이 지금 범위가 됩니다. 양끝 값은 들어가지 않죠. 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이 곧 부등식의가 얘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공통되는 범위 자체가 여기라는 얘기예요. 자, 위의 범위를 잘 보시면 x의 값은 6a 플러스 3보다는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a 플러스 3이라는 값은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6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보다 밑으로 그려져야 공통 범위가 지금 B급친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등호는 허락하는지를 조사하셔야 되는데 등호 허락합니다. 같은 값이어도요. 공통 범위는 여전히 빨갛게 B급친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7a의 값이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7이죠.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절대값을 포함하는 x-k의 절대값이 k제곱보다 작다의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6부터 12까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부등식의 모든 정수의 합을 묻고 있어요. 결국은 요 위에 있는 요 부등식의 해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한 후 K값을 결정해서 또 다른 절대값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K값이 마이너스 6하고 12 사이 값임을 알 수 있어요. 정확히 중간값, 평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K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꺾여 있는 그래프였고요. 그리고 K의 제곱의 값이 어딘가에 이렇게 양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범위는 당연히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 사이 값으로 표현돼요. 자, 그 얘기는 K값은 그 마이너스 6과 12가 부등식의 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마이너스 6과 12의 평균값임을 알 수 있어요. 두 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K는 자연스럽게 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가 3이라는 상황에서 이 부등식을 그냥 구성하시면 돼요. 즉, 절대값 x-1의 값이 3보다 작다를 풀어준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x-1이 마이너스 3보다는 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x, 정수의 합을 묻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2하고 3이 되어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더하면 답은 5가 됩니다. 1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연립분홍식의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위의 부등식을 좀 풀어볼까요? 5의 마이너스 3x의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하고요. 그리고 x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죠. 자,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가 될 거고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6 됩니다. x는 3보다 밑으로 그려지네요. 자, 여기 있는 부등식 3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4x가 되고요. 더 커야 합니다.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보다 더 커야 합니다. 3보다 작고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1과 3 사이에 있어 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부등식을 풀었어요.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해를 갖지 말라고 했고 여기 있는 범위를 계산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옵시다. x로 묶을 거예요. 그럼 a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돼서 지금 3x를 좌변으로 이항했습니다. x로 묶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a제곱이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a가 이렇게 우변으로 이항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a-3의 x가 크다. a로 묶을 수 있고 a-3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등식에서 범위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0일 때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a가 만약에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좌변의 모습은 그냥 0이에요. 우변의 모습도 그냥 0입니다. 그래서 해가 없어요. 원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3인 경우는 허락을 합니다. 예, 한쪽 부등식에 해가 없기 때문에 공통 영역 또한 해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두 번째 경우 a의 마이너스 3이 양수인 경우를 고민해 봅시다. 즉 a의 값이 3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라면 자, a 빼기 3을 지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x의 값이 a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a라는 값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부등식의 영역과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a의 값이 여기로 잡혀달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a가 3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a가 3보다 크다라면 a가 3보다 큰 a라면 공통 부분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예, 공통 부분이 없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괜찮고요. 자, 이것도 답으로 채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3보다 클 때는 3보다 큰 걸 답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a-3이 음수인 경우도 관찰해야 됩니다. 그럼 부등호 방이 바뀔 거예요. 즉, a가 3보다 작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걸 보는 건데, 자, 그런 경우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이 이제 작아집니다. a보다. 그 a를 어디다 갖다 놔야 공통부분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통분이 없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즉 a와 1을 비교했을 때 a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1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등호 확인해 봅시다. 혹시 이 둘이 같다 하더라도요. 자, 어차피 여기 등호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통부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답으로 채택이 돼요. 자, 따라서 3 포함하고요. 3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가 답이 되겠네요. 최종적인 답은 a의 값은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885번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보이네요.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요. 그 안쪽에도 좀 절대값이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러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밖에 있는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뭐 양수 개념으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요 식은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x-1의 제곱, 그것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이 x-1로 표현됩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결국은 풀어내야 될 부등식의 모습은 x 플러스 2의 절대값과 x-1의 절대값의 합이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해를 묻고 있는 거랑 같게 돼요. 자, 그래서 y는 절대값 x 플러스 2와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4라는 상수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교점 찾고 범위를 구해 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로 하면 기준값이 마이너스 2하고 1 나옵니다. 마이너스 여기 y축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가 여기, 1이 여기 있는 이러한 기준이 잡혀 있고요. 1을 집어넣어도 3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3이 되는 그래프여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돼요. 지나가게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지고 기울기만 조사하면 됩니다. 이 기울기가 2다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마이너스 2보다 밑에 있을 때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 이러한 직선이 그려지겠죠. 절대값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요. 절대값을 없애는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4라는 직선은 여기 걸려 있습니다. y = 4가 여기 있고요. 그거보다 밑에 있는 그러한 영역에 밑에 있는 절대값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영역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의 값과 여기의 값이 답이 되겠죠. 예. 뭐 대칭성을 이용해도 되지만 4가 되는 그런 x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것이 곧 b가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이 곧 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대칭성을 잘 활용해 볼게요. 마이너스 1과 1의 평균이 a와 b의 평균과 같아야 돼요. 즉 구하려고 하는 것을 a 더하기 b를 반으로 나눈 그 결과는 마이너스 1하고 1을 마이너스 2하고 1을 더한 후 반으로 나눈 결과랑 같아야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됩니다. 자, 86번 문제입니다. 절대값 x-1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플러스 1 이것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해를 가져야 되고요. 이건 절대값 그래프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빨라 보입니다. 즉 y는 절대값 x-1과 2배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 얘기는 y축을 여기로 잡고 x축을 여기로 잡았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로 잡고 1을 기준 여기 잡았을 때 먼저 1이 무엇을 택하고 마이너스 1이 무엇을 택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0 되고 이건 4가 돼요. 높이 4로 표현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쪽이 0 되고 2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1보다 클 때는 기울기 값만 조사하면 됩니다. 여기 기울기 1, 이쪽 기울기 2, 3의 기울기를 택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찬가지로 기울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의 기울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때 K의 값이 유일한 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를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K는 이렇게 2라는 높이보다 밑으로 그려지면 해가 없죠. 따라서 K는 2보다는 더 큰 쪽에 있어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뭐 같아도 해는 존재하죠.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2로 답을 채택할 수 있게 돼요.